항암 치료만 열심히 받다가 병원을 영영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면역이 너무 떨어져서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딱 3개월만 투자해 보십시오.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기가 앓고 있던 대부분의 질병들이 낫게 됩니다. 암 1기나 2기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만으로도 80% 정도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이라든지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3기나 4기 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1기나 2기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흔한 암인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재발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암에 있어서 꾸준한 관리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4기암은 항암 치료로 완치될 확률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만 모범생이 학교 다니듯 대학병원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항암 치료만 열심히 받다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암이 처음에는 1기, 2기였다가 재발되거나 전이되었을 경우에 진행암이라고 합니다. 진행암은 4기암이죠. 4기암은 항암 치료만으로 완치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학병원에 가서 교수님께 항암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의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데,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도 이 항암 치료만으로 내가 이 환자를 낫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이 요청을 하시니까 안 하면 진료 거부가 되는 거죠. 치료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효과보다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클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멀쩡히 걸어서 병원을 들어가셨다가 병원을 영영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면역이 너무 떨어져서 폐혈증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항암제는 우리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떨어지고 골수 기능을 손상시켜서 우리 공기 중이나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모든 것에 세균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세균을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폐혈증에 걸리는 거예요. 폐혈증은 우리 몸속에 세균이 차지하게 되는 걸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현미 채식입니다. 현미를 통곡이라고 하죠. 통곡. 그리고 채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식물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 그대로의 형태, 통곡 자연 식물식이라고 합니다. 현미밥 채식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딱 3개월만 투자해 보십시오. 3개월만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도 통곡 자연 식물식에 익숙하게 됩니다. TV에서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암 예방식과 치료식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암 예방식은 채식을 하시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암 치료식은 채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항암 치료 중에 면역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을 고집을 하시다가 체력을 이기지 못해서 항암에 실패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고기 생선 가리지 말고 뭐든 잘 드시라, 채식만 하시지 마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고, 대학병원에 가시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수술을 했거나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수술 후에도 체중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 직후나 항암 치료 기간 동안에는 잘 드셔야 됩니다. 채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잘 드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한우들께 항암 치료 중에는 반드시 채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고기 생선 가리지 말고 뭐든 잘 드시라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암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면 채식을 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식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고 통곡 자연 식물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흰밥이 아니라 현미밥을 드셔야 하고, 채소나 과일을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가공하지 않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양념이나 첨가물들을 가능하면 적게 넣고 조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식은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이 살아있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거대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의 3대 미세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거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미세 영양소에서는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을 중화시키는 그런 항산화 성분들을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미세 영양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섬유질은 우리가 음식에서 원치 않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같은 것들을 섬유소가 다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배설시켜주는 그런 방어작용을 해주죠. 그 자체는 영양소가 아니지만 굉장히 고마운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섬유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곡 자연식물식이 꼭 필요합니다. 암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통곡 자연식물식을 안 하시던 분이 하시게 된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3일 만에 내 뱃속에 이렇게 많은 대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기를 가득 채우는 변의 양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것이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여태까지 앓고 계셨던 혹시나 불편하셨던 증상들이 몰라보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들이 있었다면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혈당이 떨어졌네요. 당뇨약 줄입시다. 혈압이 떨어졌네요. 혈압약 줄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좋아졌네요. 약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다 줄여주실 겁니다. 통곡 자연식물식을 안 하시던 분이 하시게 되면 첫째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뾰루지가 나고 이러시던 분이 뾰루지가 적게 나고, 피부가 거칠던 분이 매끄러워지고, 그리고 변통도 좋아지고 체중이 빠지겠죠. 그래서 한 달 만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은 자기가 앓고 있던 대부분의 질병들이 고질병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질병들이 낫게 됩니다. 통곡 자연식물식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채소를 많이 조리하지 마시고 드실 것을 권유하고, 요리할 때에도 양념이나 첨가물을 거의 넣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과일은 갈거나 즙을 내지 마시고 가능하면 씹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샐러드류를 드실 때에는 드레싱을 하지 말고 드실 것을 권유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마요네즈에다 토마토 케첩,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하시면 채소가 먹으나 마나합니다. 먹은 거나 똑같습니다. 꼭 드레싱을 하시겠다면 깨라든지 식초라든지 간장이나 고추장 약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드레싱도 아예 하지 마시고 생으로 그냥 드레싱 없이 샐러드만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다른 음식을 먹다가 드레싱을 안 한 샐러드를 드신다면 굉장히 닝닝해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 맨 처음에 드레싱을 안 한 샐러드부터 다 드신 다음에 밥이든 반찬이든 드셔야 됩니다. 채소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맛을 느끼게 될 때까지 보통 한 달쯤 걸릴 겁니다. 요즘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TV는 시청률, 그리고 유튜브는 구독자 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목을 끌만한 센세이셔널한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내용과 달리 뭔가 좀 독특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분만 그게 마치 아주 새로운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근거도 제시합니다. 논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논문은 지구 전체로 보자면 매일 수천 편에 쏟아질 정도로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논문들이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가, 신뢰도가 있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 논문들이 만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캔서지라든지 자마라든지 NEJM이라든지 이런 권위 있는 논문집에 실렸다면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 논문집에 실린 논문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근거를 둔 이론을 따라서 실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암 치료 중에는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드셔야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면역을 올려서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볼 때마다 뭐든지 가리지 말고 잘 드시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은 뭐든 잘 드셔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암 예방식과 치료식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암 예방식이 채식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암이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해서 다 나았다. 이제 집에 와서 정상생활 하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암의 재발입니다. 암의 재발은 암의 발생과 똑같은 겁니다. 암의 예방식은 채식인데 암의 재발 예방식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항암 종결 후에는 반드시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셔야 합니다. 암을 투병하시는 분들이 드셔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식품 중에 의외로 괜찮은 식품을 꼽자면 커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아서 물론 안 좋지만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커피를 몇 잔 먹었더니 어떤 암이 예방되었다, 치료되었다 이런 발표들이 많이 있죠. 그게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면 좋은데 반드시 신선한 원두를 볶아서 만든 커피라야 되고 그리고 그 커피 속에 설탕이나 우유나 프림을 넣지 않은 것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카페인에 예민해가지고 부작용을 겪는 분이라면 굳이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녹차라든지 국산차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것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만들 때 볶는 정도가 많이 볶으면 산화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커피 메이커에서 이렇게 내릴 때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청소를 잘 하지 않으면 커피 진이 묻어서 그게 오랫동안 되면 산패가 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신선한 원두라야 되고 갓 볶은 거라야 되고 그리고 커피를 만들 때 청소가 잘 된 커피 메이커에서 커피 머신에서 내려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다릅니다.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통곡 자연식물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곡 속에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그리고 자연 그대로 형태의 채소들 거기에는 또 많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곡 자연식물식을 꼭 하시기를 권유합니다.